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피해 지역 복구와 주민 생계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합니다.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하던 특별 입국 조치를 모든 국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 입국 절차로 입국하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 검사를 받고 매일 건강 상태를 보건당국에 보고하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합니다. 유럽연합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경을 폐쇄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프랑스와 독일 등이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에서 급하게 귀국길에 오른 사람들로 미국 주요 공항에는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개학일을 4월로 연기하는 방안을 이르면 오늘 발표합니다. 개학이 연기되면 법정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고 대학 입시 일정 조정도 불가피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모레까지 비례정당 창당 절차에 들어가는 등 총선을 30일 앞두고 각 당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6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가 8,162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는데요.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 아래로 떨어진 건 23일 만인데 정부는 지역사회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3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76명 늘어난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완치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120명 증가했고 사망자는 3명이 추가된 75명입니다. 중증 환자는 27명, 이보다 증세가 심각한 위중 환자는 63명입니다. 방역당국은 하루 수백 명에 달하던 대구 경북 확진자 수가 50에서 60명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안정화 단계로 들어섰다면서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들을 발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분당 재생병원에서 직원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확진자 수는 22명으로 늘었습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도 폐기물 처리시설 근무자 등 2명이 추가로 감염되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체 확진자 중 약 81%가 집단 감염 관련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습니다. 연준은 이날 기준금리를 기존 1에서 1.25%에서 0에서 0.2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 7천억 원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어제부터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유럽 5개국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유럽과 미국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전 세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중국과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어제부터 유럽 5개국 입국자에 대해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가 포함된 건데 두바이와 모스크바 등을 경유해 입국한 경우도 해당돼 사실상 유럽 전역이 대상이 됐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입국장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국내에서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검역 당국으로부터 확인받고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진단 앱도 반드시 설치해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어제 유럽발 입국자 368명 가운데
유증상자가 47명 나왔는데 정부는 특정 지역을 특별 입국 절차로 적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대상을 전체 입국자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특정한 나라를 구분해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특별 입국 절차 조치에 입국 과정의 검역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동석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이 입국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입국 후 베이징시가 지정한 장소에서 2주간 격리 관찰을 받게 했는데 문제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격리된 사람이 내게 한다는 겁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어제 베이징 당국은 오늘 0시부터 무증상 입국자도 전원 집중 관찰 지점으로 이송해 14일간 건강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입국자가 부담하고 내 외국인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실상 베이징 입국을 막는 조치입니다. 베이징 당국이 이처럼 입국 금지라는 강경 조치에 나선 건 중국 내 코로나19가 사실상 거의 종식된 상황에서 해외 역유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제 베이징 신규 확진자 5명이 모두 해외 역유입이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스페인발 3명, 이탈리아발 1명, 태국발 1명으로 발병 국가가 다양해지자 모든 국가의 입국자를 강력히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선 당국의 심사를 거쳐 자택에서 격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의 최근 행보가 코로나19로 상처났던 리더십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당국으로서도 역유입으로 인한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두 자릿수대로 줄었지만 이제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길기범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길 기자 먼저 이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2만 명에 달하는 등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속도로 퍼지는 이유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됐다. 이런 소문이 있던데 맞는 건가요? 네, 저도 인터넷에서 해당 루머를 봤는데요.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탈리아에서 변이를 일으켜 4배 높은 감염력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네. 먼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영국 가디언지는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감염병 교수인 마시모 관리 교수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은 허구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면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예. 전문가들은 모든 바이러스는 전파 과정에서 일부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고는 언급했지만 크게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변이된 바이러스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변이보다는 노령 인구가 많다는 점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제는 유럽발 유입도 걱정이 됩니다. 입국자 가운데 이제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도 상당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유럽에서 오는 여행객이나 입국자에 대한 대책 마련돼 있나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중국은 베이징에 들어오는 무증상 입국자도 14일간 원칙적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해외 역유입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대책인데요. 네. 우리 정부도 어제 0시부터 네덜란드와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서 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네. 지난달 중국 전역을 시작으로 일본과 이탈리아, 이란 등으로 확대해 온 건데요. 그리고 어제 시작된 유럽 5개국까지 더하면 현재 총 11개 국가나 지역에서 오는 내 외국인이 특별 입국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건 중국처럼 입국자를 따로 격리시키는 제도는 아닙니다. 특별 입국 절차는 해당 국가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설치하고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확인한 후에 입국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입국한 후 스마트폰 등의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뒤 2주 동안 건강 상태 등을 매일 검사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예. 정부는 이제 앞으로 해외에서 오는 유증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특별 입국 절차 대상을 전 세계로 확대하면서 역유입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앞서 기사에서도 전해드리긴 했는데 아무래도 학부모나 학생들 입장에서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게 개학 연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학이 연기가 된다고 해도 좀 상황이 복잡해지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교육부는 개학을 2차례 연기해 오는 23일로 개학 날짜를 미뤘는데요. 예. 그런데 세 번째 연기가 유력한 상황이고 이르면 오늘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추가 연기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 교육부는 대구 지역 상황과 연계해 결정할 방침인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며 이달 말까지는 개학을 미루자는 의견을 냈기 때문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시민 여러분께 코로나19 종식 3.28 대구 운동을 제안합니다. 오늘부터 3월 28일까지 2주간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이동을 최소화해 네, 또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학부모 모임 등도 지금 4월 개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지만 큰 변수는 이제 학사 일정이 되겠는데요. 네. 이제 올해 수능 시험 일정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고 1학기 중간 기말고사도 모두 예년처럼 시행하기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네. 이에 지금 교육부는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돼서 이 모든 일정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범 기자였습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빌딩의 집단 감염은 콜센터가 아닌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출발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무더기 확진자가 나오기 일주일 전에 증상이 나타난 10층 근무 직원이 첫 감염자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의 콜센터 빌딩. 콜센터는 7층부터 9층, 11층에 걸쳐 있고 확진자는 11층에서 82명, 10층에서 2명, 9층에서 1명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콜센터가 아닌 10층에서 일한 다른 회사의 직원이 이 집단 감염의 출발점이 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11층에서 무더기로 증상이 나타난 지난달 28일보다 일주일 정도 앞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직원의 가족 2명, 같이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된 것도 고려됐습니다. 10층에 근무하는 교육센터의 직원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사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층 발생이 7에서부터 9층과 11층의 콜센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직원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되며 모두 12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구로구는 오늘 콜센터 빌딩의 1층에서 6층까지에 대해 폐쇄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구로구는 방역을 통해 건물은 이미 안전하고 입주업체들의 생활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신천지 창립일이었던 그제와 일요일이었던 어제도 신천지 측은 대구시의 요청으로 예배 없이 조용히 지나갔죠. 하지만 신천지 측이 행정조사인 여전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난관에 복잡했습니다. 안보람 기자입니다. 휴일을 맞은 신천지 대구교회. 정문에는 폐쇄 명령서가 붙은 채 정막감마저 감돌고 건물에는 계란 등 오물이 가득합니다. 신천지 측은 창립일인 그제는 물론 어제도 예배를 하진 않았지만 행정조사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물 출입구 CCTV는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특히 컴퓨터는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사실상 무용지물. 교인과 시설 명단 등 은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대구시는 확보한 컴퓨터 48대를 신천지 대구교회로 다시 옮기기로 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만 과천 본부 서버와 연결할 수 있어 교인 출결 기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포렌식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아직 비밀 해제 문제 부분들이 남아있고 신천지 중앙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자료 제출 범위가 교단 전체와 관련이 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폐 의혹 조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네, 마스크 오부제 어떠셨습니까? 평일에 구매하지 못했던 분들은 주말에 구하셨나요? 토요일만 해도 소비자들이 많이 몰렸지만 어제는 예상과 달리 약국앞 풍경이 한산해져 비교적 구매가 쉬웠다고 합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약국.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중에 못 산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기회에 많은 사람이 몰렸던 그제와 달리 비교적 한산해진 구매 행렬의 소비자들은 별도의 기다림 없이 마스크를 구매합니다. 굉장히 바빴고요. 그래서 업무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고 날이 좀 춥고 이러니까 조금 들어오는 것 같아요. 3번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가 계속 하나 가지고 썼습니다. 지금은 한가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재고 앱의 현황 역시 평소보다 훨씬 정확했지만 여전히 일부 약국에선 실제 재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혹시 마스크 있어요? 그 마스크 알리면 충분하다고 떠가지고. 아니요, 지금 다 나가가지고 어린 여권만 16개 남았어요. 마스크 오부제 시행 후 첫 휴일인 어제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 외에는 여전히 아쉽게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MBN 뉴스 신용식입니다. 네, 코로나19로 IMF 이후 최악의 국난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가 국민 불안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가짜 뉴스 유포자 121명을 검거한 데 이어 구속 수사 방침까지 밝혔습니다.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상가입니다. 신천지 시설이라는 소문으로 손님이 뚝 끊겼지만 사실 신천지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블로그에 올라왔다는데 저희 피해 엄청 많죠. 여기가 뭐 신천지라면 누가 밥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경찰이 가짜 뉴스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청은 코로나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121명을 검거하고 111건에 대한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거한 86건 중 65건은 허위로 정보를 조작해 퍼뜨린 혐의며 나머지 21건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입니다. 포털 맘카페나 각종 SNS 등이 주된 경로였습니다.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큰 온라인 게시글 360여 건에 대해서도 삭제나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검토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외교부가 한국인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다고 계속 주장하는 일본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일본 당국과 시간대별 협의 내용을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사실과 다른 언급을 계속하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의도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정치권 소식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서 정의당을 빼고 가겠다며 민생당에는 오늘까지 입장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름 동안 대구에서 의료봉사를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로 올라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한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빼고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정의당이 끝내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오늘까지 민생당의 입장을 듣고 수요일인 18일부터 본격적인 창당 절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민생당의 입장 결정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10번 이후부터 7명의 후보를 배치할 생각인데 정봉주 전 의원의 열린민주당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연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합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대구에서 보름간의 의료봉사 활동을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서울로 돌아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이 중심이 되는 선거를 생각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들과 함께 대구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 후보만 공천하는 국민의당은 후보자 추가 공모를 마치는 대로 본격 심사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의당은 전국위원회를 열어 대리게임 논란이 인 류호정 후보를 재신임했지만 음주 무면허 운전 논란에 휩싸인 신장식 후보는 당 권고에 따라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미투 논란으로 컷오프된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통합당에선 홍준표 전 대표가 무소속 출마 지역구를 대구 수성을로 확정했는데요.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자신의 공천을 문제 삼았던 김종인 전 대표를
재차 비난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서울 동대문을에서 컷오프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민 의원이 미투 논란에 휩싸인 전력을 문제 삼아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하지만 민 의원은 SNS를 통해 자신이 아니면 미래통합당의 의석을 뺏길 것이라며 출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삼선 의원으로 당에 찬물을 끼얹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에서는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표가 지역구를 대구 수성을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현역 의원과 부딪힐 부담이 없는 곳으로 갈 뜻을 밝힌 만큼 수성갑으로 옮긴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인 수성을을 선택한 겁니다. 김부겸, 주호영 의원 두 사람하고 호영호재한 지가 30년입니다. 거기는 못 가죠. 하지만 이미 이인선, 정상환 두 예비후보가 경선을 준비하고 있어 통합당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연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앞서 공천 비판이 사람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라고 해명한 김 전 대표에게 태 전 공사는 변명하지 말고 사과하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태 전 공사 측은 김 전 대표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라며 갈등 확산의 뜻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쿠팡 노동자가 새벽 배송 중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는 쿠팡 배송 노동자인 40대 김모 씨가 지난 12일 새벽 경기 안산의 한 빌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김 씨가 단독 배송에 나선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로 증가한 배송량이 사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N 특별기획 코로나 아웃 이렇게 극복하자 이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기부 행렬을 소개합니다. 이 장난감을 사려고 모은 저금통을 깬 초등학생부터 이 기부업체에 일부러 찾아가서 팔아주는 시민들까지 소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보물이라고 써놓은 돼지 저금통을 깨자 꼬깃꼬깃 지폐부터 10원짜리 동전까지 86,870원이 나왔습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8살 이채준 군이 장난감을 사려고 모은 전 재산을 코로나에 고통받고 있는 대구를 위해 써달라며 내놨습니다. 대구 시민들 힘내세요. 의사 선생님 힘내세요. 대한민국 파이팅. 한 대학에선 모금 제한 글이 게시판에 올라왔고 한 학생이 계좌를 만들자 분단위로 입금되면서 단숨에 1,777만 원이 모였습니다. 3억을 기부한 가수 아이유에 비해 너무 적게 기부했다는 아이유 코딱지 기부자부터 통장 잔액 전부를 이체시킨 학생까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산을 이룬 겁니다. 새내기 학생분들께서도 학교에 못 온 상황이어서 속상하실 텐데 학교 재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 기부라서 뿌듯하다는 분. SNS에서는 기부한 업체들 매장을 일부러 찾아 매상을 올려주는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명 돈줄 내준다 운동. 소시민들의 선한 영향력이 큰 위로와 응원이 돼주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은 불안하고 시설들은 문을 닫고 해서 운동 못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각 지자체들이 집에서 하는 운동인 홈트레이닝, 일명 홈트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운동 꼭 하셔야 합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한 스포츠 센터입니다.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곳들은 이렇게 문이 잠긴 채 무기한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구청과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운동 프로그램들도 대부분 폐쇄됐습니다. 시설은 좀 휴관하고 있어요. 사용 종료까지요. 노용 인구가 많죠. 대신 지자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홈트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16개 종목의 영상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이 체육시설이 언제 다시 문을 열지는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면역력이 떨어지면 코로나19에 더 쉽게 감염될 수 있다며 하루 15분 이상 운동이 필수라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 급식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농산물을 납품하는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들을 위한 농산물 꾸러미 판매 사업을 추진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친환경 딸기를 재배하는 최진곤 씨는 학교 급식 납품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교 개학이 미뤄지면서 애지중지 키운 딸기를 갈아엎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주일에 1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학교 외에 다른 판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안 나가니까 사실은 막막하죠. 피해도 피해지만 지금 딸기를 어떻게 처분할 데가 없어가지고. 경기도는 이런 친환경 농가들을 돕기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등과 손을 잡고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판로가 제한적인 농가들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만들어 SNS 등을 활용해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재명 지사까지 나서서 SNS 홍보에 열을 올렸고 최근에는 1GH 물량인 7천여 개의 친환경 꾸러미 상자가 불과 2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지금 아이들도 집에 거의 갇혀 있다시피 하니 전염병 이런 사태에도 밥은 먹을 거 아니냐.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동체 호소하는 길이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를 돕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노력과 소비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외식, 예식업 등에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바로잡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약관을 자율 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해 수정 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중국 다음으로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탈리아. 사망자도 1,400명이 넘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인들이 노래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영상들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거나 창문을 열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또 각자의 집 발코니에 서서 따로 또 같이 노래를 하는 이색적인 장면도 연출됐는데요. 이탈리아는 전 국민 이동 제한이란 전염 조치가 내려질 만큼 상황이 심각하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견뎌낸다면 이 또한 무사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미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특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위생을 챙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손 씻기죠. 선생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자주 손을 씻도록 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곧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매일 아침 아이들 손등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였는데요. 그리고 학교 전 이 도장이 깨끗이 지워져 있으면 작은 간식 등을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선생님의 아이디어, 제자 사랑이 느껴지네요.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방탄소년단에게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손 씻기 챌린지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테워드로스 거브라요수스 WHO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11단계로 나누어 손을 씻는 더 세이프 핸드 챌린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리고는 방탄소년단과 빌 게이츠, 아놀드 슈워제네거 등 여러 유명인들에게 이 손 씻기 챌린지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입장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가 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화로회 도시락 판매에 나섰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인데요. 포항시는 구룡포 해수욕장 앞 도로에 공간을 마련해 도시락을 판매했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차량 3,400대가 길게 줄을 서면서 도시락은 금세 완판됐다고요.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요즘 불안감 속에서도 곳곳에서 서로를 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여기 스케일이 남다른 응원 행렬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점프! 하늘을 나는 이 스카이다이버가 잠시 후 펼친 건 다름 아닌 이탈리아 국기입니다. 로마 상공에서 커다란 이탈리아 국기가 힘차게 펄럭이는데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조국을 응원하고자 이탈리아 군인들이 기획한 거라고 합니다. 이웃나라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도 응원이 이어졌는데요. 수도 사라예보 시청에 이탈리아 국기 색깔의 조명을 비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이 이 모습을 보고 조금이나마 기운을 냈으면 좋겠네요. 미담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들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들려온 훈훈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미국.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생필품을 미리 사두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이것마저 어려운 상황. 그래서 대학생들이 나섰습니다. 마트를 돌아다니며 물과 통조림, 휴지 등을 직접 사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배달까지 해드리는 건데요. 배달비는 무료. 쇼핑 에인절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의대생들이 시작해 벌써 수십 명의 자원봉사자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름처럼 정말 천사 같은 마음씨가 돋보이는 분들이네요.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눈을 보기가 어려웠는데요. 사계절 내내 눈을 만날 수 있는 러시아에서는 이런 이색 대회도 열린다고 합니다. 겨울을 색다르게 즐기는 방법 만나볼까요? 하얀 눈밭 위에 비행기 한 대가 놓여 있습니다. 윙! 드릴 소리도 들리네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했더니 러시아의 한 마을에서 열린 썰매대회라고 합니다. 비행기에 유니콘, 하트 모양을 관통하는 큐피드의 화살까지 기상천외한 썰매가 다 모였는데요. 모두 참가자들이 직접 만든 홈메이드 썰매라고 합니다. 썰매의 속도보다는 창의적인 모양과 퍼포먼스가 중요하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썰매가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꽃샘 추위는 오늘 아침까지만 머문 뒤 물러갑니다. 지금은 대부분 영하의 기온을 보이고 있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 영하 2.1도인데요. 낮에는 기온이 차차 올라 9도가 예상됩니다. 다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이후 갈수록 봄 기운은 짙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3도, 수요일은 15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영동과 경북 북부에서는 봄눈이 펑펑 내렸죠. 아침까지 영동에서는 1에서 5cm,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린 뒤 그치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조심해주세요. 지금 영동과 경북 북부에서는 구름 많이 지나는 가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침까지 눈이 오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한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경기 남부와 충북, 영남, 전남의 대기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시각 춘천은 영하 4.3도, 안동은 영하 1.7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9도, 강릉 11도, 대구 12도, 창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